결국에 다원성을 진짜 인정하는 것이 언어라는 게 핵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90년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것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투리도 비슷해요. 90년대까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2000년대 넘어 들어오면서 왜 내가 쓰던 말을 못 쓰게 하느냐. 내 권리인데. 네네. 결국에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이름 신청하면 이름 요즘엔 되게 쉽게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가부장적이고 획일적인 하이라키식의 구조였다면 지금은 되게 다원적인 삶의 모습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남북의 언어도 하나의 하이라키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동티가 날 수밖에 없겠다. 자연스럽게 병기를 할 수도 있고 서로 쓸 수도 있고, 지역과 아까 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신선하다. 맵으로 이렇게 이 여기 언어 이렇게 해서 다원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언어를 통합을 해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통일을 할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그래서 결의말 이렇게 남북같이 할 때도 예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사전에다가. 근데 지금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표준이니까 이걸 쫓아오게라 이게 아니라 모아놓는 거죠. 큰 그릇을 먼저 만들어두는 거죠. 병원에서 같이 의사가 이렇게 일을 해. 그런데 서로 소통이 안 돼. 이제 그럴 때 뭐냐면 이게 이 뜻이구나. 그리고 이게 그렇죠. 남한 말은 뭐구나. 북한 말은 뭐구나. 이런 걸 이제 찾아볼 수 있으면 소통을 위한 거네. 그렇죠. 소통을 위한 거라고 먼저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20세기에 언어학이 이제 막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통일이었거든, 언어 통일. 그 사투리 쓰는 거, 글 제멋대로 쓰는 거에 맞춤법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풀 때가 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남할말의 차이보다 통일이 됐을 때 과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바뀔까? 저는 약간 기대도 되는데요. 이게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죠. 사투리를 단지 그냥 옛날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투리에는 그 지역의 문화가 담겨 있거든요. 어업을 하던 분들, 그분들한테는 바다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가 상당히 풍부하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근데 이게 방언, 그 사투리가 사라지면서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같이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가 사라지면 문화가 같이 사라지는 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개가 경쟁할 때 그걸 서로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공존을 용납하는 게 아직은 서툴러요. 그 다양성, 이런 다양성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유지해 주느냐가 결국 그런 모든 거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북이 통합을 하고 만약에 남북 교류 협력을 하고 나중에 통일로 갔을 때 정체성이 나는 통일된 한반도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남한인이다, 나는 북한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올라가면 아마 언어도 고집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국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사투리를 가지고 일기예보를 BBC에서 하는 걸 보고 놀랬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영국은 다양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남북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문화 가족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서 언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찌 보면 비언어적인 혹은 말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평양 출신 분에게 말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던 게 그 제가 생각하는 북한 말은 되게 투박하고 거칠고 그런 줄 알았는데 딱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평양 말은 예쁘다고. 왜 영화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북한 말을 투박하고 날카롭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사실은 대중문화가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평양 말을 네. 배웠는데 한번 해보 궁금하다.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아이고. 오히려 이래요. 오히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잘하시네. 네, 굉장히 부드럽고 사근사근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그 탈북민이란 말이 이제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로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북향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진짜로 이 북향민으로 불리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가 사실은 저희는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예. 사실은 북쪽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탈출 혹은 이탈했다라는 개념이 네. 강점이 찍혔다면 북한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공간, 문화적 정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거기가 고향인 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건가를 이제 감수를 요청을 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 노스 코리안 디펙터라고 하는 게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북한면은 노스 코리안 본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쓰는 언어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네. 예, 사우스 아프리칸 본, 뭐 에이시안 본, 뭐 레지던트, 그러니까 주민이라는 거죠. 북쪽이 고향인 주민, 북쪽에서 태어난 주민. 북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을 혹은 지역에 대한 문화 정체성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로서 북향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북향민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북향민으로 부르던 이탈 주민으로 부르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하는 눈빛, 태도, 말투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야기가 시작될 때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걸 부추라고 부르니까 부추인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딱 맞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김춘수의 꽃,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언어를 지칭하느냐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기도 하고 우리의 태도가 담겨 있는 거기도 하고. 아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수단이잖아요. 이 지금의 북한 말과 남한 말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건 아직 그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미래에 우리가 쓰고 있을 말을 상상해 봅니다. 저는 미래센터를 오면은 384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단절의 느낌이 많았는데 열차가 있는데 이게 통일 타임머신이래요. 저기 이 교육을 끝내고 난 다음에 네. 메시지를 쓰는 공간이 있어요. 흥미로운 그 메시지가 북한 남자들 줄 다 서 이렇게 쓴 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역사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유물. 어머, 추억돋기잖아요. 오, 너무 잘하시네요. 이시영 배우가 워낙 한국사를 잘하시니까. 근데 교수님 이거 막 들고 오시면 안 돼요.